네. 우리 와우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최성민입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도 조금 만지고 그러는데 머리도 못 만져서 괜찮습니까? 아, 이거 참. 아이고. 아이고 루크루크님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 좀 해주시면 제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예, 저한테 뭐 제가 잘나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계신지도 좀 알고 싶고, 인사 좀 해주시면 제가 막 힘을 내서 막 오늘 로버트 얘기도 하고, 예, 뭐 패드 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1번만 쳐주셔도 돼요. 1번 치면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예, 예, 예. 예. 그 안녕하세요 치기 좀 귀찮잖아. 예. 저는 말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저기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그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많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딱 1시간이에요. 저도 1시간 방송하고 빨리 또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조금 지금 덜 했어요. 사실은 준비 다 했는데 정리를 좀 덜 했어요. 정리를.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17일 오전 11시 24분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막 오는데 여기 이제 다친 거 아시죠? 여기 다쳤는데 실밥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뭐 하나 붙였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하고요. 아침 11시 20분에 1시간 동안 하니까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됩니다.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헛소리 삑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가 HTS 아직 연결도 못했어요. 지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HTS부터 좀 연결을 하면서 좀 봐야 될 텐데 동시에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오늘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뻔하죠. 내일 FOMC가 있는데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 데이터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패드워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 25bp를 인하하는 잠시만요. 25bp를 인하하는 확률이 한 95%. 그 다음에 50bp를 인하하는 확률이 한 5%.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트럼프파가 있죠. 금리 인하를 적극 찬성하는 파가 있는데 이건 트럼프파라고 하겠습니다. 친트럼프.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윌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셸 보어만이 있고, 앨버트 무샬렘 요 정도가 있습니다. 앨버트 무샬렘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미셸 보어만이 연준 이사고, 그 다음에 비트럼프파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롬 파월이 있죠. 연준 의장. 요 사람이 언제까지 합니까? 요 사람은 언제까지 합니까? 제롬 파월은 내년 5월까지 하나요?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라고 여는 총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의 FOMC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당연한 얘기를 좀 섞어가서 하겠습니다. 내일 50bp 할 것이냐? 아니요. 50bp 할 가능성 그냥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B컷은 없을 거고 내일 25bp 할 것이냐? 25bp 할 가능성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그러면 25bp를 내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올해 한 두 번 정도를 더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75%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지수는 빠지고 있느냐? 이 코스피 1분 차트를 보면 좀 빠지고 있죠. 이거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지금 1.02%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얼마 빠지고 있느냐? 0.7% 빠지고 있죠. 0.7% 여기요. 이렇게 쫙 빠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는 상태고 1분 차트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이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다시 조금 내려오는 상태이지만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야, 어저께 네가 매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논리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매수했어 조금. 근데 오늘 코스피가 1% 빠지네? 왜 어저께 매수하라고 그래? 오늘 매수하라고 그러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을 두고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다 매수를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25bp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 25bp를 인하하면? 그건 첫째. 지수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코스피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5% 올랐나요?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 25%라는 죄송합니다. 많이 올랐으니 25bp의 소위 뭐냐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파로 분류되는 위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토퍼 윌러, 미셸 보먼, 알버토 무샬렘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예상 발언들을 보면 최근 고용시장 둔화 조짐과 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하락을 고려할 때 우린 더 이상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좀 약하게 밀어붙이느냐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25bp를 내린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셀온이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셀온이 나올 거예요. 루크님. 네. 시간투자님, 정영수님, 김혜빈님, 화평진이님, 친구사인님 안녕하세요. 민초이님, 행복한 지혜아래님. 일반적으로 셀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일 셀온이 나오면 어쩌면 오늘 셀온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셀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셀온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그냥 듣고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셀온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뉴스에서 봤는데 그냥 셀온이니까 셀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셀온이 무슨 뜻입니까? 셀온이 매도예요? 그냥? 빠짐? 제 최성민 부자 라이프 쪽으로요. 좀 주소 좀 주세요. 우리 PD님 여기에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오시라고. 제가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셀온이라는 것은 대충 아시는데 셀온이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아닙니다. 시세 차익은 take profit이라는 얘기고요.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손실을 내고 팔지 안 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해주는 아니죠. 차익 실현. 그러니까요.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그건 take profit. sell on은 sell on the
뉴스란 뜻입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사나 애널리스트가 짧게 쓸 때 셀 온이라고 요것만 쓰는 거예요. 셀 온. 이 온은 뭡니까? 뉴스의라는 뜻입니다. 뉴스를 보고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sell on the news입니다. 아까 여기 sell on news라고 백원이 지금이 친 거 있잖아요. 네. 뉴스에 판다. 이런 뜻입니다. 뉴스에 판다. 그러면 뉴스에 파는데 내일 무슨 뉴스가 있습니까? 내일 뉴스가 뭐가 있어요? 네. 내일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 뉴스가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네. 내일 뉴스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하나뿐이 없죠. FOMC 회의, 그렇죠?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럼 25bp 인하하니까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팔 거예요. 네, 금리 인하. 네. 그러면 호재나 소식 등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하자면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를 보고 매도하는 것이 sell on the news입니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거긴 파는 건데 그걸 sell on the news라고 그래요. 그래서 sell 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팔아요? 우리가 토의를 해보자고요. 토론을. 왜 팔어? 그럼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금리 인하를 비로소 했으니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지수나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나는 이제 판다. 그 이유잖아요. 맞죠? 그 이유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있어요? 다른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선반영이라는 거가 말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길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길게. 그러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그 중간에 한번 미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따질 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25bp를 인하했어? 그러면 앞으로 더 25bp를 더 인하하거나 두세 번 더 인하를 해요, 안 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한다. 그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또. 그러면 앞으로 두세 번 인하할 것까지 전부 다 지수에 반영이 됐어요? 첫째 질문이 이거예요.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까? 저는 안 반영됐다. 그 다음에 지금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각해서 문제가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셀 온이 나올지 바이 온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느낌적으로 봤을 때 보통 셀 온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저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여기 제 주소 한번 다시 주시고 최성민 부자 라이프.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right now.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제 최상민 대표 개인 채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정정수님 밑에 루크루크님 정정수님 밑에 골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그 역사를 많이 공부합니다. 역사를 많이 공부하는데 참 그 히스토리, 이 역사 참 쉽지 않아요. 다 외워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70년대를 제외하고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한 사례는 6번이었습니다. 그 85년, 90년, 95년, 2년, 8년, 20년. 심각한 위기로 급하게 내렸던 90년 걸프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보통 말하죠. 2020년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지금 침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지금과 비교한 사례는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신다면 먼저 KB증권에서 제가 우리 PD한테 보내드린 차트 요거랑 과거의 넷스케이프 그 차트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에서 나온 그림 차트 요거 저거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 3조 호황이 뭡니까? 이게 잘 보이시죠? 이거 뭐 크니까 너무 잘 보이네. 그렇죠? 3조 호황.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저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색. 검은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뭡니까? 1985년부터 1990년대까지가 3조 호황이었었는데 그때 차트랑 비교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저 검은 거 정도에 있다 이거죠. 3조 호황이 뭐예요? 달러 약세.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00원대로 가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달러는 약세고 기름값이 약세냐? 너무 약세죠. 지금 봤을 때 60불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그 강세장인데 코스피는 올해 연초 대비 42% 상승했는데요. 이게 코스피 50년 역사에서 5번째로 강세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주, 방산주, 뭐 원자력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테크를 많이 보통 뭐 다 그렇진 않지만 IT 주식 그걸 테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테크 주식이라고 합니다. IT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 테크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덜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가다. 3조 호황,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금리, 저유가 맞죠? 저유가 맞습니다. 저금리 맞죠? 금리를 3번 내릴 거고 앞으로도 더 내릴 겁니다. 그러면 꼭 내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해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루클루클님도 저쪽으로 오세요. 여기 눌러가지고 위에. 물어보신다면 현명한님 안녕하세요. 기념인님 안녕하세요. 낙타님 안녕하세요. 물어보신다면 그 다음에 그 넷스케이프 그거 차트 있죠? 저거 한 3, 4일 전에 보여줬던 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1994년 12월 19일 날 넷스케이프 발표됐고 넷스케이프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엑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겁니다. 옛날에 인터넷 쓸 때 맨 처음에 클릭해야 되는 아이콘. 옛날 분들은 아셔요. 요새 분들은 몰라. 넷스케이프 뭔지. 근데 저 넷스케이프를 싹싹 지우고 크롬이라고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소프트웨어니까. 넷스케이프 저 위에 보면 파란색입니다. 1994년 12월 19일 날 나왔고 그게 저렇게 됐고 지금은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와서 지금 저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AI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투자. 그다음에 꼭 갖다 껴서 맞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60불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삼조 호황. 그다음에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여기서 이제 글로벌이고 우리는 예. 예. 갑자기 방송을 못할 정도로 지금 채팅이 무슨 채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방송을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글로벌적인 비유고 그럼 우리나라만 보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골 때리죠.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1차, 2차, 3차를 하네.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을 선진형 기업 지배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초입에 서 있네. 게다가 보너스로 금투세도 대주주 기준도 50억으로 했네. 그다음에 배당세율도 조금 낮춘다는 썰도 좀 있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저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거 상법 개정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돼야지. 왜냐면 우리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음식료도 있고 그 화장품도 있고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 좋은데 우리나라 지수만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거의 30% 이상이 지금 더 될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또 올라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섹터의 뭡니까 그 소부장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레가시 프로덕트 전통적인 메모리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반도체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이해도 되고 인정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에다가 지금은 또 AI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는 좋은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일반적인 메모리 소위 말해서 DRAM, DDR4, DDR5, NAND 같은 것들이 조금 약간 무시당하고 HBM4,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나 아니면 GPU, 소위 말해서 루빈이나 뭐 블랙웰 같은 것들이 좀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줘야 되고 낸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캠2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혜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사야 되느냐, 내일 사야 되느냐, 두 달 있다 사야 되느냐, 6개월 전에 샀어야 되느냐, 내년에 사야 되느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 게이지, 조사하고 조정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에 큰 의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네, 이현주님 화이팅. 네.
그래서 70년대를 제외하고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 금리 6번을 금리 인하를 재개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제대로 한번 재개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금리 인하 재개를 하면 처음에는 헬스케어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바이오라고 할게요. 바이오가 우위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소재, 그 다음에 테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T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계절적으로 약하다고 그렇게 시장에서 떠들어왔던 제가 떠든 건 아니지만 9월에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은 좀 약한데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가 0.96% 빠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거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인이 도대체 뭐 하는 집단들이냐.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그런 겁니다. 후진국으로 보고 있죠.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됩니다. 딴 얘기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저는 처음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 프로필 좀 보여주세요. 삼성물산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무를 했는데 제가 10수년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예 다시 해주세요. 예, 창피합니다. 예, 괜히 보여달라고 그랬네. 예, 다시 차트 보여주시고 그 일본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생각보다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은 미쓰이 부산, 이토추, 미쓰부시 부산, 뭐 토요타 등등 아주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좋은 학력을 가진 직원들이 주재원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 당시의 직원들은 너무너무 그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자기가 살던 수준보다 좀 높게 살거든요. 외국 주재원으로 나가면. 근데 일본은 싫다는 거예요. 일본 그 회사원들은. 그래서 왜 그럴까? 외국 나가서 살면은 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급여도 모으고 저축도 하고 조금 애들도 영어로 키우고 미국 학교 다니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일본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 일본이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도 일본이 수준이 높고 독일을 가도 높고 홍콩을 가도 높고 그런데 내가 왜 나가냐 이거죠. 교육도 우리나라가 더 좋고 환경도 우리나라가 더 좋고 더 안전하고 그런데 내가 왜 미국 가서 살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버스에서 담배 피고 버스 정류장에서 줄도 안 서고 버스 그 언니들이 이건 뭐 좀 옛날 얘기인데 막 밀어서 넣고 줄도 안 서고 막 휴지 버리고 뭐 정말로 공중도덕이 정말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느 나라를 보고 우리가 가끔씩 욕합니까? 그 나라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폄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중국을 보고 그렇거든요. 중국 사람들 어우 더러워 뭐 휴지 버려 줄도 안 서 소리 질러 공중도덕 안 지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돌다리입니다. 스태핑 스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꼭 그랬어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왜 해외 나가면 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외 나가면 막 공중도덕 안 지키고. 근데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나라를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면 중국도 10년, 20년 있다가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수준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K컬처로 모든 나라를 거의 지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너 주식 얘기나 하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70년대 그 버스 줄 안 트고 타고 휴지 버리고 전봇대에서 그 소변 갈기고 술 취해서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있고 애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대자루로 선생님이 때리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지금 안 그렇죠. 지금 선진국이죠. 너무나 깨끗하고 철저히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스타벅스에 핸드폰 노트 안 넘쳐가고 우리나라의 K-팝은 세계를 이끌고 있고 서로한테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아직 좀 더 지나야 돼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미국은 오히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금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그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바뀌네. 너네 인제 깨달았어? 증시의 선진화, 금융의 선진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지켜야 될 게 있어. 야, 내가 너한테 은행 가서 돈을 꾸면은 뭐를 하잖아. 적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은행 간의 거래, 금융 증시 안에서의 매수 매도, 그다음에 상장 기업의 그 기업 지배 구조, 경영자들의 소액 주주나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 IR을 열심히 해서 회사 가치를 키우려는 노력,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각, 소각, 죄송합니다. 매각이 아니라 소각, 배당 성향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쓸데없는데 돈 안 쓰는 거, 여기서 쓸데없는데 돈 안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친척, 옆집에 아는 사람 회사를 갖다가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주주를 위한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이거는 그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네? 지금 우리나라 PBR이 1.1배 아닙니까?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1.1배? 우리는 1.1배 아닙니까? PBR이. 그 이머징 마켓이 얼마예요? 1.8배. 이머징 마켓이 평균이. 그리고 디벨롭 마켓 선진국이 얼마예요? 3.5배인가요? 그러면은 코스피 5천 되는 거는 두 가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가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뭡니까? 두 가지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실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멀티플이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라는 거를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멀티플. 한국말로 배수가 올라가거나 배수라고 그럴게요. 아니면 실적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멀티플이라는 건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PBR하고
PER이죠. 뭐 당연히 EV, EBITDA도 쓰고, 예. 그다음에 PSR도 쓰고,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도 쓰고, PCF도 쓰고 다 쓰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PBR이나 PER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이게 이머징 마켓 정도만 되면 배수만 올라가도 그냥 5천이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먼 산 보고 있어도 5천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골디락스 플러스 3조 호황 플러스 AI 투자로 인해서 우리는 이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 개인 채널 저 있거든요. 개인 채널로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김미라 씨 위에 그 개인 채널로 지금 클릭해서 좀 옮겨 주십시오. 네, 옮겨 주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저 구체적으로 주식 얘기로 가가지고요. 한 3번 정도가 선제적인, 선제적이라는 얘기는 보험적인 선제적인 비슷합니다. 보험적인 금리 인하, 보험을 드는 거죠. 아니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 3개월까지는 첫 번째 금리 3개월까지는 뭐 대충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는 코스피가 10에서 20% 정도 상승한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러 혹시 내일 금리 인하가 나와서 금리 인하가 나와서 sell on the news, sell on이 나오면 그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잠깐 팔아놔야 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완전 반대죠. 저는 내일하고 내일모레하고 내일모레 글피 3일 연속 3분할해서 계속 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3조 호황 대비 현재 코스피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거 아주 좋아요. 지금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너무나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했는데 오늘 종목은 내일 정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요. 자,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옆에 앉아 있어. 그럼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이 친구한테 어떤 주식을 추천했다고 해. 한 5종목을 추천했다고 생각해 과정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추천을 했던 종목도 있을 테고, 뭐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사봐 이런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추천했던 것을 이제 하이 컨빅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좀 길게 들고 가는 성향이 있어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현대엘렉트릭. 여기죠. 아우, 너무 바쁜데 우리 PD가 그냥
예, 밥 한 번 사줘야겠습니다. 예, 이거 원래 제가 사실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좀 일이 있어서 자 현대엘렉트릭. 예.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저도 이렇게 같이 아니야 다시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 지금 보기가 좀 그러네. 예. 현대엘렉트릭을 저기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3년 4월 24일. 예, 예. 날 제가 우리 고객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4,950원대. 예. 그래서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요즘 전력 변환 장치 등. 예.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것은 엘렉트리피케이션의 시대가 온다. 엘렉트리피케이션. 엘렉트릭 하면 전기 아니에요. 모든 걸 전기화하는. 그러니까 풍력도 전기화해야 되잖아. 전기차도 해야 되고. 송변 여기 보시면 저기 읽겠습니다. 현대엘렉트릭 관련 수주 모멘텀 뉴스 있었습니다. 요즘 전력 변환 장치 등이 섹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관련 아이들 공유합니다. 이와 같이 원전 재생에너지 늘지만 송변전 설비는 태부족. 과거에는요 AI 그때만 해도 2023년 4월 24일이었잖아요. AI에 대한 생각보다는 원전 재생에너지가 늘지만 송변전 설비가 태부족하다. 그래서 현대엘렉트릭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올라간 거예요? 1217%. 아, 그걸 좀 크게 만들어 줘야지. 오른쪽에다가. 예. 1217%.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고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얘기 드렸던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문자 보낸 거거든요. 제가 문자로 딱 보낸 겁니다. 예, 저는 뭐 1번 종목, 2번 얼마에 사라, 3번 어떡하라, 4번 뭐 이렇게 보낼 때도 있지만 좀 더 내용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예. 신현식 씨 왜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제 얘기하세요. 저를 까세요. 저를. 예, 저를 비판하세요. 다른 분 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종목 근거를 가지고 또 하나 보여요. 파마 리서치. 요즘 언급드린 종목 있잖아요. 이제 저게 계속 이제 문자를 보내다가 2024년 8월 9일 날 요즘 계속 제가 방송으로 언급드린 종목, 방송은 유료 방송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죠. 파마리스트 관심이다. 그래서 저거 얼마예요? 저건 얼마야? 15만 원에 또 얘기했나? 예. 저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HD 현대엘렉트릭 파마 리서치 제가 과거에 문자 보내드린 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그러면 어떤 거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예. 자, 다음은 케어젠 아마 켜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케어젠. 예, 케어젠입니다. 요거는 이건 아예 그냥 추가하라고 문자가 돼 있네요. 왼쪽 보이세요? 2025년 8월 19일 케어젠 1% 추가합니다. 그 전에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케어젠은요. 지금 릴리에서도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구용 이 발음이 안 좋더라고. 경구용 그 비만 관련 약이라고 표현할게요. GLP-1을 하는데 지금은 이 주사로만 하지만 지금 마운자로도 뭐 동의 났다면서요. 저는 이 종목이 케어젠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 케어젠 관련해서 표 하나 보여주세요. 릴리랑 비교하고 케어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경구용 그 뭐죠? 그 어저께 그저께 보낸 거 있어요. 예.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요. 케어젠의 오른쪽에 보이죠? 코글루타이드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얘네들이요. 캐나다, 태국, 레바논, 멕시코, 유럽의 터키에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인디아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올해 말부터 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0월, 11월 달에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조식품 허가를 받아서 75일 후 미국에서도 판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릴라이릴리 오퍼글리프론, 그 다음에 중간에 노보노디스크 리벨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제로가 아니라 제목을 보시면 경구형 비만 치료제 임상 비교 돼가지고 오늘 릴라이릴리에서도 어저께 뉴스가 하나 있었고 오늘도 하나 있었죠. 요거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요거 다음에 PD님 보여주시고 일주당 감량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투약기간 용량 체중 감량 일주당 감량 0.12% 0.15%인데 케어젠 코글루타인은 0.90%예요. 당화혈색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 찾아보십시오. 당화혈색소가 뭔지. 일주당 감소 0.075 여기 0.0325 그렇죠? 이거는 파마 리서치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마 리서치처럼 어떤 연예인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셀렙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인도나 뭐 등등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번 소문이 나서 퍼지기 시작하면 저는 케어젠의 앞으로 시총을 저는 30조도 봅니다. 과거에 아까 현대 엘렉트릭 보여주세요. 차트. 제가 말씀드린 거. 과거에 엘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뭐 난리를 치면서 제가 했던 그런 얘기. 그때는 엘렉트리피케이션을 그 컨설팅 회사에서만 썼어요. 아무도 모르. 지금도 별로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엘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어쨌든 이게 지금 얼마 간 겁니까? 뭐 1000% 갔다, 10배 갔다고 치고. 예. 왜요? HD 현대 엘렉트릭은 10배 갈 수 있고요. 케어제는 10배 가면 안 돼요? 파마 리서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날짜가 다 있죠. 이거 그냥 따온 거예요. 옛날 과거에. 8월 9일, 2024년 8월 9일 1시 47분 40초에 문자 드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케어제를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모큐브. 토모큐브는 문자를 언제 보냈어요? 토모큐브 5% 비중 분할 매수. 가격은 플러스 3% 이하에 사라. 저것 때문에 안 와요. 여기 보면 되겠구나. 이게 문자를 이때 보냈죠. 그때가 언제예요? 4월 16일 2025년 9시 11분 30초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올랐어요? 지금 253%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 고객한테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지만 내일도 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사라 마라 매수 매도에 추천을 못해요. 과거 건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매수 매도에 추천을 못한다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고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그렇게 좋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띄워주세요. 밑에 컴플라이언스. 저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걸 뭐 제가 거짓말로 서버에 다 문자가 남아 있는데 거짓말로 긁어서 가져왔을까요? 뭐 그 정도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사기치거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자에 남아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토모큐브하고 케어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로보트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고는 싶은데 지금 8분 남았죠. 그래서
로봇 얘기하고 그런 것들 내일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아이디어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아이디어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디어만 좀 전달해 주는데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로봇은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액추에이터는 사실은 서브모터, 구동제어기, 감속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든 모듈인데 내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액추에이터가 수억 개가 필요합니다. 대당 한 40개, 50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연간 수억 개의 액추에이터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액추에이터 생산량을 압도하는 수치고요. 차원이 다른 디맨드, 수요의 쓰나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떻게 되냐면 액추에이터가 없어서 로봇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어느 정도 모자르냐? 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차량용 반도체 없을 때 차량 못 만들었던 거. 그거에 한 3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모자르게 돼요.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있고 뭐 하이젠 RNM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정리를 좀 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액추에이터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단순한 부품 수급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마치 엔비디아의 GPU랑 비슷하게 모자르다. 그리고 핵심 변수다.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액추에이터의 기술적 경제적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와 플랫폼의 자립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째, 액추에이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액추에이터는 누가 가장 잘 만드느냐. 요거. 그 다음에 관련 종목은 한 2-3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다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16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FOMC 때문에 조금 빠지는 걸 수 있고 내일도 셀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금요일 날 아침에 와우넷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왜냐면 월화수목은 이거 하니까. 그래서 그때 또 뵈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고도 내일 내일 모레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당연히. 내일까지는 이제 유튜브 방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자 보낸 거를 보면서 그렇게 큰 정말로 우리가 확신 있는 컨빅션 바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서 좋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케어젠과 그다음에 뭐죠?
토모큐브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내일 정도는 제가 한 종목 2개 정도 가져와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 종목이 좀 앞으로 10, 100어가 될 상인가?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인가를 서로 좀 토론하는 그런 좀 자리가 내일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와우넷에 들어오신 지금 채팅을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채널도 한번 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좀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거 한번 좀 해주시고요. 12시 18분 10초인데요. 예, 뭐 오늘은 한 1분 정도 좀 일찍 끝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내일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일 세론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몰빵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로부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그래도 그 글로벌 금융 도시를 다니면서 배웠던 느꼈던 이런 경험들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세상을 바꾸냐라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있으면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공부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